안녕하십니까. 나를 위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캐리어 액션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캐터링, 드리프트, 디퓨전,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으로 묶어서 캐리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나 전압이 인가가 되면서 캐리어들의 농도가 바뀌게 될 텐데 저희는 이를 소수 캐리어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연속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빛이나 전압이 인가가 되면서 기존의 페르미 레벨이 아닌 의사 페르미 레벨로 바뀌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특성을 알아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리어들은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메커니즘은 드리프트, 디퓨전,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드리프트는 전개가 캐리어에 가하게 되면은 일정한 방향으로 캐리어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캐리어의 온도와 농도 차가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캐리어가 이동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드리프트 확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에너지 밴드 관점에서 반도체가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을 받았을 때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천이하거나 아니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리콤비네이션 한다라는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전에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이는 스캐터링입니다. 전자는 실리콘 결정 재료 내에서 평형 상태와 이제 상온에서는 전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캐리어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그 물체와 물질이나 물체를 충돌하게 될 텐데 이를 스캐터링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실리콘 원자랑 부딪히는 것을 레티스 스캐터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도핑된 반도체, P형이나 N형 같은 도핑된 반도체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또한 도펀트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포스포러스나 이제 보론 같은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캐리어들을 움직이면서 이제 포스포러스나 보론에 이제 충돌하게 되는 것을 임퓨리티 스캐터링이라고 합니다. 또한 캐리어들끼리 움직이면서 충돌하는 것을 캐리어와 캐리어 스캐터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외부에 전기장이 없게 된다면 1번, 1, 2, 3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에 의해서 캐리어들이 이동하지만 이때 방향은 무작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는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캐리어들은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하나인 드리프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프트란 무엇일까요? 이러한 뜻은 전개에 의해서 전하가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고전 역학에서 F는 ma라는 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것에 의하면 질량과 이제 가속도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고 이동을 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캐리어가 전개에 의해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스캐터링은 무작위로 움직여서 전류에 기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드리프트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류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식을 통해 드리프트를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리프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 드리프트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팩터인 모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란 무엇일까요? 모빌리티는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모빌리티가 클수록 전자가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모빌리티가 클수록 전류의 기여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라고 또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를 유도하는 것은 아래의 식에서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식을
정리한 결과 드리프트 전자의 속도는 전기장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개가 커질수록 이동도는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시면은 전개에 비례해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전개에 비례해서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계속 비례하게 커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전개가 가하면 세츄레이션 되는 또한 특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스캐터링에 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빌리티의 수식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기서 수식을 보시면 타우 mn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mn 전자의 유효질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유효질량은 고정된 값이니까 고정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타우 mn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우 mn이랑 어떠한 n번째 충돌과 n 플러스 1번째 충돌 간의 시간을 보시면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시간이 짧아질수록 점점 더 이제 캐리어들이 이제 스캐터링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이해하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동도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도핑을 높게 하면은 또한 임퓨리티 스캐터링, 즉 포스퍼러스나 이제 보론에 의해서 캐리어들이 이제 스캐터링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모빌리티는 낮아질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온도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실리콘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진동을 이렇게 지직하게 되겠죠. 진동을 하면서 이제 캐리어들과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모빌리티는 낮아지게 된다라는 특성을 이제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모빌리티는 도핑과 온도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드리프트에 의해서 이제 전류를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드리프트 커런트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의 그림으로 이해를 쉽게 하시면 되는데 위의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수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두 번째부터 수식을 보시면 이 수식은 이제 t초 동안 홀이 이동한 여경의 총 개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전하량을 곱하게 되면 총 홀의 전하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초당 홀들이 홀의 전하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t를 나눠줘야 될 것입니다. 즉 시간의 턴을 나눠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드리프트 커런트를 구하는 것은 여기 마지막 그 네 번째 수식에서 알 수가 있고 이를 단위 면적당으로 알기 위해서는 단위를 또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J는 단위 면적단 전류는 이렇게 QP 그리고 VD 드리프트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수식을 보시면 이제 홀의 농도와 속도로 전류 밀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프트 수식을 통해서 이제 컨덕티비티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보셨던 전류 밀도 식이 있을 텐데 그 식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리프트 속도는 이제 모빌리티와 이제 전개의 수식으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수식으로 바꾸게 되고 이제 그 드리프트 전류 밀도는 이제 N형 그 전자와 이제 홀의 드리프트 속도의 합으로 또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식으로 만들 수 있고 위에 아래의 식은 이제 컨덕티비티라는 수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컨덕티비티는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이제 저항성과 이제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덕티비티는 이러한 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두 가지로 정리를 통해서 저항성에 대한 표현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레지티비티는
전자와 홀의 농도에 반비례하며 그리고 농도를 통해서 이러한 레지티비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그 저항성이 컨택 저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저항성을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캐리어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내용을 연결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배운 앞에서 배운 그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위의 그림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비저항 저항성은 낮아진다라는 것을 실제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의 에너지는 컨덕션 밴드에서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어떠한 에너지 준위가 있겠죠. 이 에너지 준위의 차이로 보시면 차이가 이제 카이넥틱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전자가 이 정도 되는 에너지 준위가 있다면 정량적으로는 컨덕션 밴드와 어떠한 에너지 준위만큼의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밴딩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에너지 밴딩이 일어나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식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개가 이렇게 가해지게 되면 전개는 dx분의 마이너스 d 볼티지겠죠. 이거를 이제 에너지 관점으로 이제 풀어내게 되면 이제 밴딩이 위치에 따라 바뀌게 된다라는 수식을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전개가 인가가 된다면 에너지가 밴딩이 된다 라는 개념을 꼭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에너지 밴딩이 왜 일어나냐 한다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개가 인가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있는데, 전개의 양이 크게 될수록 이제 밴딩이 더 심해지게 되겠죠. 네, 거기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에너지 밴드 관점에서 이제 전개가 주어지게 되면 에너지 밴딩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캐리어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밴딩이 일어나게 아니죠. 이제 전개가 이제 인가가 되면은 밴딩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전자가 에너지 밴드가 밴딩이 되겠죠. 이를 통해서 이제 캐리어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외부 이제 전개가 오른쪽에는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제 방향성을 갖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네, 이동을 한번 해보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또한 이쪽에 또 하나의 전자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캐리어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자가 이렇게 충돌을 받고 이제 아래에 이동을 하면서 또 운동 에너지를 얻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또 어떠한 또 전하랑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운동 에너지를 얻으면서 이렇게 충돌 스캐터링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래에서 설명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전개에 의해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얻은 전자가 다른 전자랑 충돌을 해서 에너지를 잃고, 또 전개에 의해서 또 카이네틱 에너지를 이동하면서 그 캐리어들은 이동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리어가 움직이는 그 세 가지 메커니즘 중 하나인 그 디퓨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은 이제 캐리어가 이동을 하는 특성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1000개의 캐리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위치에서는 캐리어들이 없죠. 근데 캐리어는 디퓨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캐리어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수식적으로 이제 살펴보자면 즉 위치에 따른 그 농도 차에 의해서 디퓨전이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러한 디퓨전 또한 전류에 기여하기 때문에 위의 수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시면 캐리어 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전자는 왼쪽으로, 즉 캐리어는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캐리어가 확산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농도차가 클수록 디퓨전 커런트가 클 것이다라는 것을 위의 식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이제 그 전류를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드리프트랑 이제 디퓨전이 있는데, 이 드리프트와 디퓨전으로 토탈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래의 수식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자 EN 드리프트 커런트와 이제 디퓨전 커런트가 있겠죠. 이에 대한 합을 이제 전자에 대한 전류 밀도로 보실 수가 있고, 이를 수식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또 홀에 대한 또 전류의 텀이 있고, 토탈 전류는 전자와 홀 커런트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총 전류 밀도는 드리프트 커런트와 디퓨전 커런트다. 캐리어들의 드리프트 커런트와 디퓨전 커런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평형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전류 밀도는 0이 되겠죠. 이때 어떠한 수식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총 전류 밀도를 가지고 유도를 한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총 전류 밀도가 0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수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은 아인슈타인 관계식을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확산의 정도와 드리프트의 정도의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위의 수식으로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캐리어들이 이동을 하는 메커니즘의 마지막인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밴드 투 밴딩 제너레이션입니다.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은 어떠한 에너지나 빛을 받게 되었을 때 충분한 즉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전자가 이렇게 컨덕션 밴드로 처리해서 캐리어가 생성되었다라는 것이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사이 중간에 이제 어떠한 트랩 사이트가 있는데, 그 트랩 사이트에 의해서 이제 제너레이션 되는 것을 RG 센터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가는 큰 에너지가 주어져야 이제 제너레이션이 되는데, 이러한 RG 센터 제너레이션은 적당 그 트랩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도 이제 밸런스 있는 밴드에 있는 전자가 트랩 사이트를 이제 뜀툴로 삼아서 이렇게 컨덕션 밴드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은 이제 전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서 캐리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 여기서 카이네틱 운동 에너지는 컨덕션 밴드와 어떠한 에너지 주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높죠. 높은데 여기서 어떠한 또한 이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랑 맞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전자가 충돌하게 되면 이때 에너지를 잃게 되고, 이러한 에너지를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받게 되면서 처리하는 것을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성은 캐리어들이 증가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반대는 이제 컨덕션 밴드에서 밸런스 밴드로 캐리어들이 처리를 하는 것을 이제 리콤비네이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이렉트와 RG 센터 리콤비네이션은 앞에서 설명드린 제너레이션 두 개까지 메커니즘과 동일하고,
마지막인 오제 리코미네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제의 그 리코미네이션은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에너지 밴드를 받아서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충돌로 뭐 에너지를 잃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서 살펴보자면,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잃게 되고 이제 리콤비네이션이 됐는데, 이때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이 리콤비네이션 되는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서서히 내려가는 현상을 오제 리콤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제 리콤비네이션은 발열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가시면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비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리콤비네이션을 하고 있고, 이러한 리콤비네이션과 제너레이션이 캐리어의 농도를 변화시켜서 간접적으로 전하의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량과 에너지와 이제 운동 에너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직접 반도체와 이제 간접 반도체의 EK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이렉트 반도체는 어떠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이제 밸런스 밴드로 천이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를 내놓게 되면서 빛이 나온다 라는 것을 여기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고, 간접 반도체는 트랩 사이트가 존재를 하는데 이 트랩 사이트에 영향을 받고 천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현업에서 사용하는 실리콘은 간접 반도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리어의 농도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는 빛을 방사하는 라디에이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빛에 의해서 이제 캐리어 농도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광자의 에너지가 이제 그 에너지 밴드갭보다 이제 크게 되면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이제 천이를 하게 되면서 EH 일렉트론과 홀 페어가 생성이 되겠죠. 그에 대한 수식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제 빛을 인가하게 되었을 때 캐리어의 농도들이 변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발광 과정은 항상 같은 수의 전자와 전공을 생성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캐리어 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또한 전류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라고 또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드리프트, 디퓨전, 제너레이션과 이제 리코미네이션에 의해서 그리고 발광이 있었네요. 발광에 의해서 전하가 움직이고 이제 전류에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밑에 있는 개념을 살펴보고 이후에 연속 방정식이라는 수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형 상태가 무엇일까요? 평형 상태는 열, 즉 온도를 제외한 외부 조건이 아무것도 인가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평형 상태는 어떤 것인지 보시자면, 전압, 전개를 인가하거나 빛을 쪼여가지고 외부 조건을 인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캐리어들이 생성이 이게 되게 되는데, 이때 소수 캐리어 농도 변화는 엄청나게 심할 것입니다. 반대로 메이저리티 캐리어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다시피 캐리어들이 비평형 상태가 됐을 때 캐리어의 농도가 변하게 된다고 했는데, N형 반도체 관점에서 메이저리티 캐리어의 전자랑 이제 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자가 10의 17승계가 있고, 이제 그 홀은 소수 캐리어인 홀은 한 10의 3승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전자가 뭐 10의 3승계 증가라고 소수 캐리어 그 홀이 10의 3승계 증가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의 3승계는 10의 17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10의 3승에서 3승이 증가한 거는 2배 정도 캐리어들이 증가하게 된 건데, 이거는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소수 캐리어 관점에서 캐리어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익세스 캐리어에 대한 관점이 있고 개념이 있고, 그다음 로우 레벨 인젝션 중요한 개념입니다. 로우 레벨 인젝션은 저준위 주입인데 하이 레벨 인젝션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이 레벨 인젝션은 그 하이레벨 인젝션은 기존의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바꿀 수 있는 개념을 말하는데, 저희는 하이레벨 인젝션을 도핑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로우레벨 인젝션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메이저리티 캐리어의 변화가 없는 이제 로우레벨 인젝션에서 캐리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볼 것이고, 특히 소수 캐리어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그렇다면 이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제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형 반도체의 외부 조건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자극은 이제 EH 생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수식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식을 보시면 이제 어떠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이제 캐리어들이 제너레이션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너레이션 되는 이제 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위에 있는 수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위에 있는 수식을 정리를 하면 이러한 타우 P분의 델타 P로 수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타우 P는 캐리어, 소수 캐리어, 수명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수 캐리어의 수명은 이제 NT랑 반비례한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비례하는 이유는 이러한 트랩이 많을수록 쉽게 자유전자들이 이제 리콤비네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비례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리콤비네이션과 제너레이션 텀의 수식을 설명해 드렸으니, 이제 전류에 기여하는 모든 텀을 가지고 수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드리프트, 디퓨전, 이제 제너레이션과 이제 리콤비네이션, 발광은 시간에 따라 캐리어들의 농도를 이끌게 되고, 이런 농도 변화는 전류의 변화를 이끌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수식을 이제 정리한 텀입니다. 드리프트에 의한 이제 캐리어의 농도 변화, 디퓨전에 의한 캐리어 농도 변화, 그리고 리콤비네이션과 제너레이션에 의한 변화, 그리고 이제 다른 프로세스, 빛을 인가하거나 뭐 또한 어떠한 그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 대한 텀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리한 것이고, 이러한 모든 캐리어 농도를 합한 것이 이제 전체 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그로 인해서 정리를 하고 밀도에 또한 수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류 밀도는 드리프트 텀, 디퓨전 텀 있죠. 그리고 이제 RG, 그리고 이제 빛 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운 이제 연속 방정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었는데, 이러한 연속 방정식으로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수 캐리어의 관점에 대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를 통해서 한번 여러 개의 조건을 통해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로우 레벨 인젝션이라는 가정을 했고, 그 다음 전개는 0이다라는 가정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폼하게 도핑이 되어 있고 프로세스는 오직 발광이다 라는 것을 보았을 때,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위에 수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JN은 이제 드리프트와 이제 디퓨전 텀이죠. 근데 전기가 0이니까 드리프트는 제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확산만 남게 되고, 이런 확산은 이제 확산의 텀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유니폼하기 때문에 N0는 없고, 이제 시간의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양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식을 이렇게 전류 밀도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수식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리커멘데이션과 제너레이션 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위와 같은 텀이 유도가 되고, 이는 발광에 대한 텀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텀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N형 반도체의 소수 캐리어의 농도, 시간에 따른 농도는 위와 같은 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제를 두고 한번 앞에서 배웠던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온에서 균일하게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에 빛을 T0일 때 인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너의 양은 10의 15승, 그리고 소수 캐리어의 수명은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빛에 의해 시간당 초당 10의 17개의 전자 전공이 발생될 때 시간에 따른 소수 캐리어의 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먼저 1단계는 T가 제로일 때는 평형 상태이니까 먼저 도너의 양과 이제 발광의 양을 조건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시간 0일 때는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0일 때에 대한 전자의 농도는 10의 15승이 될 것이고, 소수 캐리어인 전공은 10의 5승입니다. 그리고 T가 제로일 때는 농도가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0이고, 하지만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서 발광에 의해 소수 캐리어의 농도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엑세스 캐리어도 증가를 하면서 간접점 재결합률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유니폼 도핑이기 때문에 소수 캐리어의 아래의 식은 지워지게 되고 엑스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식을 정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면 위와 같은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퓨전 랭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충 개념을 살펴보자면 소수 캐리어의 확산 거리 위의 식을 가지고 소수 캐리어 확산 거리를 이제 유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수 캐리어가 위치에 따라 어디까지 이제 확산이 되는지에 대한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쿼지 페르미 레벨입니다. 이제 비평형 상태에서 비평형 상태에서 이제 캐리어 농도가 변하게 되는데, 이를 에너지 밴드에서 도식화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는 이제 홀의 페르미 레벨과 전자의 페르미 레벨은 일치하기 때문에 이전에 페르미 레벨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비평형 상태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비평형 상태에서는 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 또한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의사 페르미 준위가 필요합니다. 이를 수식적으로 이제 바꿔서 의사 페르미 레벨을 구할 수 있는 수식입니다. 앞에서 의사 페르미 레벨 준위에 대해서 이제 배웠으니, 실제 캐리어의 농도에 따라 페르미 레벨 준위가 이제 에너지 밴드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너는 10의 17승계가 있고, 이제 소수 캐리어과 이제 아니죠, 이제 전자의 농도와 이제 홀의 농도는 10의 14승 정도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그림을 살펴보면 이제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이제 전자이기 때문에 10의 17승계에서 10의 14개 변화량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10의 17승계 거의 이제 변화가 없죠. 그리고 이제 평형 상태에서 전공 농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상태에서는 NP는 NI 제곱이라는 그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서 10의 3승계의 전자가 소수 캐리어인 전공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10의 3승이 있고 변화량이 10의 14승계이므로 더하게 되면은 실제 전공 농도는 10의 14승계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그 팩터들을 이제 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위의 수식을 통해서 이제 의사 페르미 레벨을 이제 실제 수식을 정리해 보면, 페르미 레벨은 직접 계산해 보면 N형의 의사 페르미 레벨은 이하에서 0.42 일렉트론 볼티지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죄송합니다.
홀의 페르미 레벨을 0.24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식으로 이제 의사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이제 캐리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배우게 되었고, 기본 개념인 또한 스캐터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로우 레벨 인젝션이라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 이제 캐리어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나 이제 전압이 인가가 되었을 때 캐리어의 농도가 서로 다르게 되는데, 소수 캐리어와 다수 캐리어의 농도가 서로 다르게 되는데 이때 커지 페르미 레벨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캐리어 액션에 대해서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